평양부. 평안도의 중심 도시이자 한성부 다음으로 컸던 제2의 도시였다. 평안가명이 이곳에 위치하였으며 평안감사가 평양부를 포함한 평안도 전역을 통치하였기에 권력의 고을이기도 했다. 평안감사가 평양부윤을 겸하고 있었다. 서무일에는 평양부성 내성의 대동문을 지나 평양가명의 정문인 포정문을 옆으로 보며 관전장으로 들어섰다. 관전장에는 시전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고 쌀, 콩, 보리 등의 곡물류, 비단, 면포, 저포 등의 옷감류, 사기, 옹기, 유기 등의 그릇류, 각종 잡화류와 종이, 땔감 등이 쌓여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역시나 한양의 온종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들은 처음 와보는 평양의 거리를 신기한 듯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걸었다. 일단 인해함을 찾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평양에서 가장 큰 객주를 찾아 들어갔다. 객주에 짐을 풀고 이혜진이 모두에게 말했다. 사제, 그리고 영매, 예나. 먼 길 오느라 피곤하니 오늘 하루는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해함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동안의 피로가 일순간 사라지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송미령이 말을 받았다. 예. 좋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해나도 얼굴을 활짝 펴며 말했다. 언니. 줄곧 따라만 오느라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나도 좋아요. 이제 어디든지 가서 즐겨봐요. 서무가 끼어들었다. 사저. 평양도 왔었소? 지난 5년간 도회지는 거의 다 가보았으니까 평양이라고 예의일까요? 넷은 객주를 빠져나와 다시 대동문을 지나 제송정에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았다. 이 제송정에서 아름다운 대동강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니 속이 다 후련하오. 아니 그러하오? 세 분 낭자. 그래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이 멋있는 경치에 빠져드니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송미령이 서무를 보며 말했다. 이 말에 이혜진이 웃으며 화답했다. 아직 감탄하기에는 일러. 이곳보다 훨씬 더 근사한 곳이 있거든. 그래요? 그래도 이곳도 맘껏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해나가 진짜 소리를 지르듯 두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댔지만 정작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일어나 강가로 내려갔다.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가서 부병루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나룻배를 구해 뱃사공에게 뱃삭슬 두둑이 주고 넷은 배에 올랐다. 배가 막 떠나려 할 즈음 청이에 갓을 쓴 선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배에 뛰어들어 바닥에 엎드렸다. 넷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서무가 물었다. 이보시오. 이 무슨 일이오? 잠시만 모른 척 해주실 수 없소이까? 어찌 그러시오? 쫓기고 있소이다. 허. 쫓기고 있다니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소? 아니요. 살인범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이 위기만 벗어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리다. 서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이혜진이 미간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러는 사이 배는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 백의를 입은 강건하게 생긴 무인이 손에 칼을 들고 강가를 향해 달려와 사방을 살폈다. 아마도 청의 선비를 찾는 모양이었다. 찾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백의 무인은 대동강 상류 쪽으로 내달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혜진이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 일어나 앉아도 돼요. 이 말을 듣고 선비는 일어나 앉으려고 하였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엎어졌다. 이 모양을 보고 송미령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선비의 옆으로 다가가 몸 상태를 살폈다. 선비의 오른쪽 허벅지에 십자표창이 깊게 박혀 있었다. 송미령은 어깨에 메어있던 보찜에서 검은색의 상자를 꺼내 옆에 놓고 선비의 허벅지에서 표창을 사정없이 뽑았다.
그 자리에선 선혈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능란한 솜씨로 상자를 열고 흰 가루를 상처 부위에 골고루 뿌렸다. 지혈이 되었는지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자기의 치마 옷자락을 찢어내 상처를 동염했다. 그리곤 물었다. 좀 어떠세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켜보던 선비는 많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며 간신히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다. 낭자. 고맙소. 한결 괜찮아진 것 같소이다. 이 은혜는 내가 살아있는 한 꼭 갚겠소.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 그런 말씀 마세요. 의원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 의원이셨구려. 나 때문에 치마 옷자락까지 주저없이 찢게 했으니 정말 죄송하오. 의원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괴념치 말아요. 그런데 니시녀 어쩌다 상처를 입었으며 왜 쫓기고 있었는지요? 송미령의 물음에 선비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나는 한문수라는 유생이요. 한문수라는 이름을 듣자 이혜진의 눈빛이 빛났으나 이내 사라졌다. 한문수는 말을 계속했다. 며칠 전 평양부 판관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우연히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듣게 되었소. 평양부 인흥부에서 안씨 집안에 가 시집온 세댁민 씨가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되었소. 그러함에도 안씨 집안에서는 민 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죽었음에도 관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소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 씨의 친정에서 인흥부에 신고를 하였소. 초검을 한 이는 부사는 검시를 했으나 목 주위에 칼에 찔린 자국이 총 3곳이고 목을 맨 자국이 있는 걸로 보아 타살인가도 싶었지만 시신의 방어흔이 없고 자세가 자살 상태였기 때문에 자살로 판정했소. 복검을 시행한 의훈 부사 역시 밝혀낸 것이 없이 평양부윤에게 그대로 자살로 보고했소이다. 평양부윤도 초검과 복검의 보고서를 그대로 믿은 채 자살했다고 판단을 내렸소. 그리고 사건은 종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였소. 한문수는 말하기가 힘든지 몇 번 기침을 하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난 이 사건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소. 해서 사사로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소. 모얼록에 보면 자살의 경우 목구멍 아래 스스로 다친 칼자국은 하나이고 자신을 찌른 뒤 다시 여러 번 찌르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어. 민 씨가 아무리 자살을 마음먹었다 해도 젊은 처자가 스스로 여러 번 찌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소이다. 나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고 그 결과 안씨 집에 외간 남자가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나는 안씨 집 근처에서 잠복 중에 어떤 자에게 발각되어 도망 중 표창을 맞았으나 간신히 도망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위험을 면할 수 있었소이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중하게 입었음에도 사건 조사는 계속할 요량인가요? 이 낭자. 그래야지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민 씨는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따라서 억울하게 죽은 민 씨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를 마무리해야지요. 우리가 돕겠어요. 이 말에 한문수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제위께서는 강호인인가요? 그래요. 나는 이혜진이고 여긴 서무공자와는 선운문 동문이고 또 여기 이혜나 낭자는 화엄사의 일연선사의 제자예요. 그리고 한선비를 정성껏 치료한 이 낭자는 파주 만인당의 의원인 송미령이라 해요.